안녕하세요. 용인고등학교 친구들. 실버스톤 김은석 쌤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올바르게 읽고 쓰기 두 번째 소단원 신문과 광고로 매체 읽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수업 내용 다 듣고 왔죠? 오늘은 두 번째 강의니까 혹시 첫 번째 강의를 안 들은 친구들은 첫 번째 강의부터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복습하고 오늘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것들을 잘 떠올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복습 문제 세 가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물을 전달하는 수단이나 방편을 지칭하는 말은 뭐였을까요? 네, 두 글자입니다. 네, 정답은요, 매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매체를 비판적인 읽기 기준이 있었어요. 매체를 어떻게 하면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총 5가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치에 맞고 옳은 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을까요? 힌트는 땡땡성이었습니다. 맞아요. 타당성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퀴즈를 내볼게요. 신문을 바르게 보기 위해 살펴봐야 하는 요소가 크게는 세 가지,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지면 배치, 두 번째는 표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 네 번째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표제와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는 세 가지, 세세하게 보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문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학습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시간만 주고요. 정답을 확인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적용학습 답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90쪽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190쪽 같이 펴보시고요. 지난번에 했던 학습 활동이 803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문 가와 나를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었어요. 먼저 가 기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 기사의 관점은 803 구름다리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 그러면 반대를 하는가? 그 반대에 대한 근거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경관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다리를 설치했을 때 방문객을 증가해서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 증가 효과는 굉장히 적다. 우리가 다른 말로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케이블카 사용 이용자만 늘어서 사업자만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도 같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만 이득이 된다. 이게 세 번째 근거였고요. 네 번째 근거로는 803 남부 지역의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좀 첫 번째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나눠져서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 기사를 볼게요. 나 기사는 803 구름다리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요, 본문에 관광객이 증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구름다리를 설치하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던 803 케이블카 또한 활용도를 같이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 가에서와 달리 케이블카와 구름다리가 서로 간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신문이라는 것은 기자나 편집인의 관점과 의도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들을 살펴볼 때 그냥 단순하게 내용들을 이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기자와 편집인의 관점은 무엇일까? 그 의도는 과연 타당한가? 어떤 것이 더 신뢰성이 있는가? 따져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근거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답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관점을 알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기사에서는 반대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구름다리 계획을 철회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자회견 사진을 넣어놨네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다 밝지 못하죠? 굉장히 화가 나 있거나 분노해 있거나 약간 아쉬움을 가득 담아 있는 표정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넣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자들은 편집인의 생각대로 803 구름다리 설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매체가 말한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기사는요, 조감도를 넣어놨어요. 완성됐을 때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완성되면 굉장히 멋있겠는데? 이거 완성되면 굉장히 지나다니기 편하겠는데? 이거 경제 활성화에 되게 도움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도록 굉장히 아름다운 조감도를 넣어놨습니다. 실제 모습보다는 완공됐을 때의 모습들이 사실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되잖아요. 그런 사진을 넣어놓음으로써 기사에서 원하는 방향인 803 구름다리 설치를 찬성하는 쪽의 관점을 강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의 근거들을 잘 살펴본과 동시에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무엇인지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번 가와 나의 기사의 표제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사의 제목, 가장 압축적이면서도 기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제목이 좋은 표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표제도 마찬가지로 기자나 편집인의 관점이나 의도,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요, 당연히 804의 구름다리를 부정적으로 여겼으니까 부정적인 관점에서 쓰여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803의 자연환경 훼손하는 구름다리 건설 점점점점 철회해요. 이렇게 부정적인 반대하는 입장에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아 기사에서는요, 대구 관광 시대 열리나 구름다리 건설로 지역 경제 살려야 이렇게 관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구름다리에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표제를 만들어 봤네요.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하게 만들었나요? 완전 똑같이 만든 친구들은 아마 없겠지만 다들 이렇게 말줄임표라든지 명사형 종결이라든지 일부 서술어를 생략하는 식으로 간략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는 표제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게사는 구름다리 건설, 쉼표하고 803 자연환경 훼손 예상, 논란 심각해.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식의 표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나기사에서는 지역경제 살리는 구름다리 건설, 803 새로운 관광지로 변신해. 이렇게 하면서 구름다리가 마치 경제를 살려주고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관점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딱 정확하게 똑같이 적진 않아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느낌을 잘 살려서 적으시면 다 좋은 표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복습해 보았고요. 오늘은 신문이 아닌 광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문 기사라는 매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다면 오늘은 광고라는 거에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광고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고요. 광고의 특성은 또 어떤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고를 잘 읽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함께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고는 매체를 이용하여 제품의 기능이나 서비스의 종류, 기업 이미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는 행위이다. 아하, 광고라는 것은 무언가 정보를 알림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행동을 설득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광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광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마치 정보를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광고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즉 광고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광고에 무방비로 설득당할 수 있대요. 즉 뭔가
방어 태세를 한 상태에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광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뉴스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제품의 광고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로 인해서 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광고를 금지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뉴스들을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바르기만 해도 살 빠져요,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억만장자가 됐을 거예요. 좀 과하게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광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허위 광고, 과대 광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게 광고인지도 모르고 당할 때도 많아요.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PPL에 관련된 얘기도 좀 잠깐 했었는데 마치 우리는 TV를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광고들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고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광고의 특성에 맞게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광고를 우리는 과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고를 바르게 보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은요.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광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광고를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에서 우리는 비판적인 바라보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광고라고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대부분 상업 광고일 겁니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광고이죠. 아하,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데 그것을 사게끔,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구매하게끔 설득하는 게 상업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여러 가지 제품 CF들이 다 상업 광고일 겁니다. 그런 상업 광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또 공익 광고라는 것도 있어요. 이 공익 광고는 기업 등의 단체 혹은 정부에서 공공봉사나 교육 환경의 조성,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향상을 주제로 하는 광고예요. 즉,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 전체 우리 사회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을 공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공익 광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먼저 이 광고의 목적이 상업적인 건지 공익적인 건지 알고요. 그러면은 아, 이게 지금 나에게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나는 정말 그러면 이 물건이 필요한가? 진짜 여기서 말하는 효과가 지금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가? 내가 이것을 구매할 만큼의 지금 경제적 여력이 있나?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고요. 공익 광고를 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익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광고들을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공감하는 것이 요즘 SNS에 보다 보면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어떤 글인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광고인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도 굉장히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속았다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요즘 SNS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글들을 오히려 읽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뭔가 앞에서 좋은 말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갑자기 김이 확 새면서 오히려 기분이 막 그 책을 절대 안 보고 싶고 안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요. 그런 속았다라는 기분이 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고의 목적을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뭔가 나중에 그걸 기분이 나빠지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글들을 읽을 때 그냥 막 무비판적으로 이 책 진짜 좋은가 봐. 이 책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이거 광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진짜 이 책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더 상품을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극대화시켜서 설명한 거 아닐까? 이런 내용이 진짜 이 책에 하나 많이 들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광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바르게 바라보는 방법 두 번째는요. 설득 전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화법 시간에, 말하기 시간에도 많이 배웠어요. 뭐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인성적 설득 전략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광고에도요, 당연히 많은 설득 전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재에서 정리하고 있는 광고의 설득 전략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볼게요. 광고에 많이 쓰이는 설득 방법 가운데 하나는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의 권위나 인기를 광고하려는 대상과 연관 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타들 있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운동선수들 또는 때로는 어떤 뭐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마치 그 제품이 그렇게 권위 있어 보이고요. 마치 그런 서비스들이 인기 있어 보이고 그런 걸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인싸들이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아,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아,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전문가를 등장시켜서 제품의 신뢰감을 높이거나 아까 말했던 막 전문가들, 의사들, 막 교수들이 나와서 이 제품을 먹으면 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병들을 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유명인을 내세워 모방 심리를 자극하거나 아, 우리 오빠들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우와, 나도 저희 아이돌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 또는 평범한 사람을 내세워서 친근감을 호소하는 것. 이런 CF들 여러분 본 적 있죠? 일반 막 아저씨들 모습 나오고 일반 어린이들 모습 나오면서 마치 우리 가족들 생각나게 하는 것들. 그런 CF들도 많이 있죠. 친근감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이 나오면 오히려 반감이 될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나와서 마치 나도 하면 저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친근감과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게 첫 번째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과연 진짜 유명인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이런 비판적인 시각 같은 거는 많이 갖게 되어서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유명인을 사용한 광고가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가? 사실 비싸잖아요. 유명인들 광고 CF에 쓰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낼 필요가 있었나 하고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요, 스타트업 광고들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원래 유명한 대기업들보다는 최근에 막 어떤 서비스나 어떤 상품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톱스타를 일부러 기용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들의 규모나 회사의 연차와 상관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상에 있었던 톱스타들을 기용함으로써 마치 우리 제품이 믿음직스럽다. 이만큼 인기 있는 사람도 우리 제품을 사용한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이미지를 줘서 광고 효과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봤답니다. 보면은 선생님도 몇 가지 광고들을 다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니까 엄청난 매출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광고에 대해서 뭔가 토스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을 고를 때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하는구나. 확실히 거기에 많은 효과가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배웠으니까 톱스타가 나오는 기업들의 광고를 보고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조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한 번쯤은 더 고민해보고 진짜 따져보고 내가 필요한 물건인지 내가 필요한 서비스인지 이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제품에 어떤 하자가 없는지 따져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설득 전략은요. 재미있는 언어 표현이나 반전의 상황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인터넷 밈 같은 게 있죠? 선생님이 되게 재밌었던 건 요즘 광고들은요. 되게 그런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밈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랬던 광고로는 한 패스트푸드의 광고죠. 4달러라는 그 옛날 야인 시대에서 유명했던 짤과 그 유행했던 단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요즘 광고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동일한 문구나 상품명, 전화번호 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어 강인한 인상을 남기는 전략도 있대요. 이게 지금 나온 세 번째 설득 전략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초특가 땡 놀자 뭐 이런 거 엄청 많죠. 요즘 마치 하나의 춤과 노래 이런 노랫말처럼 연결 지어서 사실 이 광고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업의 이름만 계속 반복해요. 초특가 땡 놀자, 초특가 땡 놀자 이것만 하는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각인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반복하니까요. 약간 이런 거 후크송을 만든다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설득 전략이 있대요. 이거 처음에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이런 광고가 있나?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 딱 이해될 겁니다. 금연 광고죠. 굳이 따지자면 앞에 스님이 보여준 예시들은 상업 광고라면 이건 약간 공익 광고입니다. 근데 담배를 끊어야 된다. 담배를 피지 마세요. 금연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기보다는 흡연할 때의 문제점들, 흡연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강조하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자극하죠. 그래서 마치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구나.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주게끔 그렇게 설득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득 전략 나온 것은 감성에 호소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이거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좀 감동적인 문구를 넣는 광고들이 가끔씩 있죠. 이거는 피로회복제에 관련된 건데 소방관 아저씨들의 모습들을 담아내면서 우리 모두의 피로를 풀기 위해 땡카스는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감동을 주는 문구들, 그 다음에 영상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설득 전략은 기발하고 참신한 내용과 형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방법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앞에 나온 광고들 다 기발하죠. 다 참신하긴 한데 선생님은 해외 광고 사례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실제 건물에 붙어 있는 5개 게시판에 있는 광고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무슨 광고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오히려 기발하고 참신한 광고들은 한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광고하는 게 뭔지. 선생님 처음에 이게 무슨 치과 광고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치약이 하나의 조명과 연결되면서 치아를 하얗게 보이게 해준다. 치아를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게 해준다라고 하는 광고 효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치약 광고였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참신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고에는 다양한 설득 전략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설득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냥 재밌다 따라 부르면서 노래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업의 목적에 우리가 딱 걸려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설득 전략을 딱 정확히 분석하시고 나는 그렇게 함부로 걸리지 않겠어. 나는 낚시에 걸리지 않겠어. 나는 광고를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어.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배운 이런 다양한 설득 전략, 설득 방법은요, 매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광고는 광고인데, 광고가 사용하고 있는 매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는요, 다 영상 매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TV나 이런 데서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CF 광고 그에 익숙하다 보니까 영상 매체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또는 인터넷 매체 다양한 매체에서의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설득 방법은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린 그중에 먼저 첫 번째 인쇄 매체를 볼게요. 인쇄 매체는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라 딱 한 컷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는 지면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글씨와 이미지를 통해서 광고를 해야 돼요. 제한된 지면을 활용해야 하므로 인상적인 이미지를 넣어야 되고요. 글자체나 글자 크기의 변화를 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미지인데요. 왼쪽 광고는 껌 이미지를 칫솔과 연결하여 껌을 씹는 것이 칫솔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껌이 5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마치 칫솔 모처럼 생겼고요. 그림자를 넣어서 칫솔의 모양을 완성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문구는 딱 간단하게 한 줄 있습니다. 씹으면서 입 닦자. 마치 칫솔로 입 닦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껌을 통해서 아주 인상적인 그림으로 잘 표현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쇄 매체에서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요, 이 똑같은 껌을 광고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광고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그리고 구구절절한 문구. 껌을 씹으면 칫솔로 3분 동안 양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치하기 힘든 상황과 바쁠 때 껌을 씹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인쇄 매체로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일단 피로감이 있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 글씨를 다 읽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지 잘 안 읽히는 글씨체와 똑같은 글씨 크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뭘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구구절절하게 다 읽으면 껌 씹는 게 이 닦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쓱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광고는 위의 광고다. 이것은 이미지 배치가 인상적이지도 못하고요. 글자체와 글자 크기 변화도 없고 문구가 간결하지 않아서 그다지 좋은 인쇄 매체의 광고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또 기발한 인쇄 매체의 광고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영상 매체에 익숙할 것 같아서 쌤이 인쇄 매체 광고 몇 가지를 더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딱 첫 번째 사진을 봤을 때 무엇을 광고하고 있는 건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이거는 칼 광고인데요.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당근을 썰려고 했는데 당근 밑에 있는 도마까지 같이 썰려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옆에 밑에 여러분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sharper than you think 라고 하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간결한 문구, 인상적인 이미지의 배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칼 광고라는 것을 아주 기발하게 전달하고 있는 인쇄 매체였고요. 한 가지 이미지 더 볼게요. 이번에는 공익 광고인데요. 문구가 아주 심플하죠. 한 장이 아닙니다. 두 장입니다. 하면서 살짝 접혀져 있는 종이. 아하, 뭔가 우리는 이 한 문장만 보고도 알 수 있죠. 이거는 종이를 아껴 쓰자라는 공익 광고구나. 혹시나 이것만으로 전달이 잘 안 될까 봐 밑에 좀 구구절절하게 써 있긴 해요. 공익 광고에 대해서. 그래서 종이의 한 면만을 사용하는 것은 종이 생산으로 베어진 나무들 절반을 버리는 것입니다. 종이의 양면을 모두 사용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자원과 자연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구구절절하게 써놓긴 했지만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가 이거 없어도 사실 딱 느낌이 직관적으로 오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발한 인쇄 매체 광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글씨 크기도 다르게 했고 두께도 다르게 했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배치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을 아주 기발하게 설득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잘 나온 인쇄 매체 예시를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쇄 매체 말고 두 번째 매체는요, 음성 매체예요. 여러분들 음성 매체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지만 혹시 라디오를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에 탔을 때 가끔씩 라디오 틀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라디오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방송 중간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음성 매체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인데요.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 음성 언어와 음악을 주로 사용하므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음악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라디오를 많이 꽤 들은 친구들은 꽤나 유명한 CM송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세대 때만 해도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특히 이제 고등학생 때 공부하면서 영상 볼 수는 없으니까 좀 지루할 때, 공부하다가 힘들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흥얼거리고 있는 노래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흥얼거리고 있는 것들의 가사를 보면 다 제품 광고거든요. 근데 그냥 그 제품 광고인지도 모르면서 언젠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렇게 따라 부르고 있었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음성 매체는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언젠가 그것들을 따라해서 머릿속에 각인되게 만드는 게 음성 매체에서의 설득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내려가서 영상 매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형태의 광고입니다.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는 음성과 영상, 문자 언어를 모두 활용하여 이게 바로 영상 매체의 특징이죠.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도 있고요. 음성,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자막 같은 문자 언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다양한 감각들을 자극하죠.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강한 인상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야기 구조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의 시청각적 효과를 설득 전략으로 활용한다. 보면요, 영상 매체 광고들 중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광고인데 하나의 영화처럼, 짧은 드라마처럼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초짜리 광고, 30초짜리도 있지만 가끔씩은 1분짜리 광고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 매체는 굉장히 반복을 많이 사용하거나 알아듣기 쉬운 음악들을 집어넣거나 이런 특징이 있고, 영상 매체 같은 경우에는 시각, 청각 모두를 자극할 수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시청각적 효과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음성 매체와 영상 매체에서의 광고의 설득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한번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 특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진짜 많이 봤던 광고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같은 회사의 광고가 음성 매체일 때와 영상 매체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같이 먼저 음성 매체일 때를 들어볼게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어떤가요, 여러분? 방금 배웠던 음성 매체에서의 광고 설득 방법 다 느껴지셨나요? 보니까 우리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간단한 멜로디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회사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넣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라디오를 한참 들을 때 이 광고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샌가 이 음악을 흥얼거리면서 이 회사의 이름을 따라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같은 회사지만 영상 매체에서 광고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광고의 그 특성이 보이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점이 다른지도 한번 보세요. 에듀윌, 컴온!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역시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외계인도 합격. 에듀윌. 어떤가요, 여러분? 확실히 시청각적으로 더 화려하지 않나요? 청각적인 것도 효과음을 더 많이 집어넣음으로써 자극하고 있고, 시각적으로도 누가 봤을 때 한눈에 화려하게 보이게 해서 눈길을 끌는 영상 자료들을 넣어놨네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지막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문자 언어도 활용하고 있는 거. 시각, 청각, 문자 모두 다 활용하면서 다양한 다양한 감각들을 자극하고 있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매체는요, 인터넷 매체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이죠. 최근 활용되는 인터넷 매체는 알림창 등의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눈길을 끈다. 또한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하는 링크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알죠. 가끔씩 뭐 땡카오톡 이런 거 키다 보면, PC 버전 키다 보면 밑에 광고 알림창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검색 엔진을 보다 보면 사실 내가 필요한 정보 외에 많은 화면 구성들이 광고로 활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쓱 넘기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의식하고 보면 군데군데에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광고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매체에서도 굉장히 광고가 활성화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4가지 매체에 대한 광고의 설득 전략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음성 매체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 영상 매체에서는 이야기 구조, 다양한 방법의 시청각적 효과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인쇄 매체는 인상적인 이미지의 배치, 글자체와 글자 크기의 변화를 활용하고 있고, 마지막 인터넷 매체에서는 알림창이나 원하는 정보를 링크로 활용해서 광고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매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광고의 설득 전략 그리고 매체별로 달라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설득 전략이 잘 사용된 광고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도입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왜곡하는 광고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 이러한 광고들이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 해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설득했다고 볼 수 없다. 당연하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대 광고, 왜곡하는 광고는요, 사람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광고 같은 매체를 보실 때 비판적인 시선, 비판적인 안목으로 광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따져보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비판적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것을 광고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날개를 보시면 신뢰성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이나 허위가 없는가? 광고가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정확한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놓치실 수 있어요. 과연 근거 있는 말인가? 따져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은 보면 광고의 내용이 적절한 설득 전략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뭐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쪽에 편견이 지나치게 들어간 건 아닌지, 또는 성, 연령, 직업 등과 관련하여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진 않은가? 만약 너무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다면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아무리 믿을 만한 말이더라도 어떤 것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는 광고는 타당하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에 대한 학습은 모두 마쳤고요. 뒤에 있는 학습활동,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한 걸음 더 활동을 통해서 오늘 수업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한 걸음 더 활동은요. 지난 시간에 기사를 스스로 분석해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광고 한 편을 선택해서 광고를 스스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고라는 매체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편의 광고를 충분하게 분석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엔 선생님이 남은 시간이 있다면 선택해서 하라고 했지만 오늘은 모두가 시간이 남을 테니까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쇄 매체든 영상, 음성, 인터넷이든 어떠한 매체의 광고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업 광고이든 공익 광고이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활용하셔서 광고 한 편을 선정하시고요. 그 광고를 이 네 가지 측면에 따라서 분석한 것을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매체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죠. 매체별로 설득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을 이따가 활용해서 3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그 광고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광고의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 설득 전략, 아까 1번 내용과 연관 지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광고가 신뢰성이 있는가, 어떤 근거가 있는 믿을 만한 말인가,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는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가, 특정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진 않는가,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패들렛에 적을 수 있는 칸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 잘 기억해 두시고 패들렛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패들렛 링크 자기 반으로 들어가서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칸에다가 답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실 때는 사진이나 이런 스크린샷을 해서 하나 같이 첨부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따라와 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 영상이 마치고 나서도 집중해서 활동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는 다음번 수업에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